안녕하세요. 소금바우 채널입니다. 환영하고요. 자, 갑니다. 사막을 주제로 한 다큐를 보면요, 거대한 모래산에 낙타 대상이 쫙 가는 그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 고비 사막에 가면은 그러한 그 모래 언덕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하라 가도 그러한 모래 언덕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제 사막에 이 모래 언덕이 어디서 생기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 모래 언덕을 사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태안에 그 해안 사구가 있죠. 신두리에. 그런데 고비 사막에 가서 그 사구는 몇 개 볼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사구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몽골에 볼만한 그 모래 언덕, 이것이 몇 군데 안 됩니다. 울란바토르에서 가까운 그 모래 언덕은 볼강아이막에 있는 일승 다사르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깝기 때문에 가이드들이 많이 안내를 합니다. 미니고비라고 뻥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고비 사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몽골에 가서 그곳 여행을 하더라도 고비라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중요한 모래 언덕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홍고르 일스라고 하는 우문고비 저 남쪽에 있거든요. 거기는 대단합니다. 한 100km가 넘는 모래 언덕이 펼쳐져 있는데요. 그건 꼭 가봐야 됩니다. 몽골의 대단한 일경에 해당합니다.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곳은 더르노고비에 있는 모래 언덕입니다. 남한만 한 더르노고비도 모래 언덕이 한 두 곳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무링 히드라고 해가지고 샹산드 근처에 있는데 그렇게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곳, 이 모래 언덕은 일승망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생산대에서 남쪽으로 한 1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일승망항은 생산대에서 남쪽으로 자밍우도 가는 길 한 중간쯤에 있거든요. 몽골의 길이 울란바토르에서 자밍우드까지 800km 정도 됩니다. 자밍우드는 바로 중국으로 통하는 국경이고요. 중국 국경을 자밍우도 통해 가지고 몽골에서 소비하는 공산품들이 거의 다 들어옵니다. 자밍우도까지 가는 길은 관리 상태가 꽤 괜찮습니다. 2차선 도로인데요. 그런데 2차선 도로라고 하지만 포장도로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처럼 100km씩 달리는 그런 도로는 아니고요. 평균 한 70km 정도는 달릴 수 있는 꽤 괜찮은 도로입니다. 생산드까지는 울란바토르에서 600km, 생산드에서 자밍우드까지는 2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몽골 길을 갈 때 조심해야 되는 거가 뭐냐면은 이정표가 없어요. 그것도 그러네요. 문제는 뭐냐면은 몽골에 가서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기는 어렵거든요. 대부분이 차를 현지에서 이제 기사까지 같이 해서 이제 차를 빌려야 되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길을 잘 아니까 뭐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차 계기판이나 구글지도에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대에서 한 100km 정도 내려가면은 길이 갈라진 곳이 하나 나타납니다. 벗어나면은 바로 사막길이죠. 이러한 사막길을 한 30km 정도 가면은 우리가 목적한 일승망항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모래를 몽골어로 이렇게 쓰는데요. 저기 구부러진 애자 같은 것을 애라고 합니다. 애라고 하고 그리고 가운데 빨간 것을 L 그러니까 엘스 이렇게 되는데요. 실제 이 키릴 문자가 정확하게 몽골어로 표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 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옵니다. 일스, 그런데 쓰기는 저렇게 엘스 이렇게 씁니다. 사막길을 따라서 이제 저지대로 쭉 내려가거든요.
일성망원 근처에 가게 되면은 희귀한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향나무와 비슷한 침엽수인데요. 고비 사막에만 자생하는 침엽수입니다. 그러니까 자그모뜨라고 하거든요. 모뜨는 나무니까 자그입니다. 이름이 자그. 자그라는 이름을 가진 나무인데 이 고빈자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가요, 고비 사람들은 상당히 이 나무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작은 것부터 한 5m, 10m 이상 되는 것들도 있는데, 입이 뾰족뾰족 해가지고 양이나 염소는 먹지 못해요. 낙타는 그 자그잎을 먹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이 자그는 뿌리를 길게 뻗기 때문에 물이 적은 곳에서도 생존을 할 수가 있고, 바람에도 잘 견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 소나무인데요. 뭐로 유명하냐면요. 요걸 태우면은 대단한 화력을 낸다고 합니다. 요 나무통을 보면은 회색인데요. 몸통을 보면은 한 100kg의 자그목을 태우면 1kg 정도의 석탄과 같은 열량을 배출한대요. 이 자그나무를 자라나는 석탄이다 부른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자그나무를 이게 많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마구 베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없어졌다고 하는데, 실제 그래서 없어졌다기보다도 이 기후변화 때문에 이 물이 적어져서 자그목이 멸종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그목 군락지를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모래밭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곳이니까 캠프도 있습니다. 여기 가서 숙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이 듀온 쪽으로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프리우스인데요. 이건 사륜구동이 아닙니다. 가다가 발이 푹 빠져버린 거죠.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내려가지고 차를 밀어서 이제 차를 꺼내가지고 멀리 돌아서 듀온 아래쪽까지 갈 수밖에 없죠. 모래언덕 아래는 사막에서 볼 수 없는 습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비가 적은 곳인데도 이러한 습지가 있다는 것은 여기가 상당히 바닥이 깊은 곳이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오래전 여기에 바다였을 때, 물이 가득 있을 때 육지에서 깎여 나온 모래가 여기서 이제 물을 따라 흘러 여기서 쌓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곳을 바다라고 하는데, 바다가 뭡니까? 다 받아준 데서 바다 아닙니까? 아닌가? 바다까지 내려왔다고 해서 바다라고 하나요? 바다가 말라서, 물이 말라서 사막이 되었습니다. 바닥에 쌓여있던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언덕이 된 거죠. 그래서 듀온의 세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듀온은 바람 따라서 계속 밀려 다닙니다. 깎여 나가가지고 경사가 급한 쪽은 이제 바람이 부는 쪽, 그리고 바람 반대쪽은 경사가 완만합니다. 자, 이런데 사막 저쪽에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구름 한 덩어리가 샥 불어오니까 모래가 날리고, 제가 아이들하고 공놀이 하다가 갑자기 바람을 맞는 바람에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그냥 이 도망 나오는데 사람들이 와 그럽니다. 저쪽에 보니까 소용돌이 용수가 생겼습니다. 거센 용수 바람이 사막 공기를 휘감아서 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니까 모래 언덕은 고요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언덕 아래서 위로 뛰어 올라갑니다. 와 하고 이제 올라가는 게임을 합니다. 이 경사 뭐 한 5m, 10m 이 정도 되는데, 중간에 저는 올라가다가 푹 주저앉았습니다. 여기는 모래 입자가 아주 곱습니다. 굵기가 한 0.1mm 정도? 암갈색, 어두운 색이 많아요. 그건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섞였다는 거거든요. 금속.
이것이 몸에 좋다고 그럽니다. 특히 신장에 좋다고. 여기서 한번 뒹굴다가 이렇게 털으면 모래가 몸에 붙지 않아요. 건조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모래찜질이나 신병 치료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이 모래에서 그 놀이를 했습니다. 그 모래 언덕 아래 평지에 보니까 샤만 기도처가 있어요. 몽골 신앙의 어워가 보통인데 여기는 어워하고 다릅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성황당이었고요. 그 샤만 그 기도처인데 여기에 이제 우유를 담아놨어요. 솥에. 여기는 어워처럼 돌을 쌓아서 성향당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둥 세우고 오색천 감고 가운데 화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유가 담겨 있거든요. 이게 수태제거리는 형태입니다. 화로 안에 나무는 있는데 불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화로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양식인 우유를 담는 솥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대지는 생명의 어머니니까 우유를 바치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몽골에는 이처럼 다양한 샤머니즘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승망항이라는 그 모래 사구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몽골에서 볼만한 곳이 꽤 있습니다. 이것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